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브닝 투자쇼 시즌2 월요일을 책임지는 저희 포도쌤들이 찾아뵙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시장이 조금씩 종목별 장세는 가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뭔가 고점에서 대롱대롱 인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오늘은 아침부터 미세먼지는 없었는데요. 날씨가 상당히 좀 우중충해서 뭔가 분위기가 다운됐던 하루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도요. 오늘 이브닝 투자쇼 고수 시즌2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전략 저희 포도쌤들과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확한 시장의 또 다른 진단을 한번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여러분들 포트에 있는 종목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엔 손쌤과 그리고 제 왼쪽 편에 저희 정쌤이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좀 뭔가 하늘이 분위기가 좀 다운돼 있긴 했었는데 시장도 해외발 빼면은 별로였던 것 같긴 해요. 정쌤, 코스피 시장 흐름 어떤지 좀 읽어주시죠. 22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좋은 소식은 많은데 그러니까요. 진짜 생각보다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인 어떤 연관성에 대한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좀 이따 방과 수업에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중국 금리 인하 기습적인 소식이 있긴 했지만 뭐 생각보다는 상승폭은 상당히 좀 작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좀 환율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과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된다면은 지난주 금요일 환율이 좀 비우호적이었고 이번에 좀 우호적이었던 그 차이점밖에는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자, 10월 16일 이후에 2040포인트 전후로 해서 시장이 조금은 2040포인트 돌파를 머뭇머뭇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착안을 해서 오늘장 한마디를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자면은 2040포인트 저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단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관망을 하자라는 부분도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뭐 시가 부분, 계정가 부분을 거의 맞춰주면서 끝나긴 했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선물 누적 동향을 보게 된다면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될 구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쌤의 의견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2040포인트에 대한 저항이냐 지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선 조금 코스피 시장은 관망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과 지난 금요일,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닥 개별주의 슈팅들이 좀 눈에 띄게 두드러졌거든요. 뭐 삼성의 복제하기 1호가 이제 출시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철도 관련주도 있었는데요. 자, 코스닥 우리 손쌤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박스권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오늘은 물가 체감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많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서민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조금 많이 올라간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스닥은 코스피와 다르게 1%가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종목이 괜찮은 종목 뭐가 있나라고 찾아보면 사실상 없었다라는 거죠.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 뭐 시장을 가면서 2, 3%대 혹은 4%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비율은 시장이 올라갔던 것보다 높지는 않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중요한데 695포인트를 돌파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박스권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서 오늘 한마디는 시장과 종목 간의 혼란스러운 괴리율이라는 한마디로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맞아요. 손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난 금요일날 오후장에 붙었던 이제 중국발의 한자녀 정책에 대한 폐지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아침부터 강하게 올라왔었지만 끝까지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들은 한 종목밖에 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자, 이럴 때일수록 전략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장 한마디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방법이죠. 전화번호 먼저 고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02-786-1022하고 1023번에 두 대의 전화가 현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참여를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전화를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휴대전화 문자로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문자에 고수 또는 포도라고 적으셔서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선별하여서 여러분들과 종목 상담에 대한 힐링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죠. 여러분들이 다행히도 알찬 시간이 되고 있다. 좀 잊어버렸던 것들 또는 내가 몰랐다는 것들이 배움의 시간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던요. 포도쌤의 방과후 수업 코너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 정쌤과 또 방과후 수업을 할 시간인데요. 저 같은 경우 계속해서 재미없고 또 어려운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들어주시나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그 그림을 조금 크게 그리는 차원에서 조금 글로벌적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시경제라든지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십사 해서 이 시간을 만들고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병민 어린이 그리고 준호 어린이 같은 우리 가족분들 하고요. 이 내용을 잘 들으셔가지고 글로벌 경제에 가늠을 하는데 도움을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중국의 기습금리 인하, 호재, 악재. 과연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의 인민은행이 금요일 날 저녁에 기습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죠? 병민이 잘 들으세요. 그래서 기준금리, 지준율 인하를 했는데 일단 내용 간단하게 좀 볼게요. 자, 대출금리 0.25% 그리고 예금금리 0.25%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급준비율도 마찬가지 현재 인하를 했습니다. 이 부분 다 아는 거고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겠죠. 뭐 때문에, 이유, 근거.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화면을 같이 보시게 되면은 일단 어쨌든 경제 성장 동력이 많이 현재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내부 살림으로도 보게 된다면은 실물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 실물 경기 침체는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다운이 되게 되면서 중국의 7대 도시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금리 인하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부동산 경기가 죽게 되면은 그로 인한 그 내수 경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돈을 더 빌려줄 테니까 좀 소비 좀 해라, 집 좀 사라 이렇게 계속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거품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이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 동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조업 동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대내적인 부분이고요. 대외적인 부분도 한번 같이 보게 되면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수요 감소 이 부분이고요. 수요 감소로 인한 지금 유로의 문제가 뭐죠? 디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런 디플레이션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한 올해 목표치인 7% 달성이 상당히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자, 수요 감소로 인한 디플레 지속 이게 왜 자꾸 영향이 있을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어쨌든 아직까지 중국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3억이나 인구를 통해서 어떤 최대 소비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 수요 감소나 디플레 지속 이런 부분들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 GDP 7%이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그 이전에 발표된 GDP에서 어떤 내용들이 과연 있었길래 지금 이렇게 금리 인하까지 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3분기 GDP 같은 경우에 6.9%를 기록을 했는데 2009년 1분기 6.2% 이후에 최저치를 현재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GDP를 산정을 할 때 실제적으로 투자, 수출, 소비 이 세 가지를 포커스를 맞춰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소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괜찮았다고 합니다. 이게 뭐 3차 산업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8.4%가량의 성장을 이뤄냈지만은 결국 중요한 건 지금 중국 경제를 어쨌든 이끌어주고 있는 부분들, 글로벌에서 중국 역할을 봤을 때 이 투자와 수출 부분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GDP를 현재 깎아 먹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투자라든지 수출 부분을 보게 된다면 특히나 투자란 부분을 보게 된다면은 고정자산, 부동산 나오죠.
수출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 수출과 연관된 제조업과 연결된 산업 생산 그리고 교역은 당연히 무역 수지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경기가 죽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글로벌에서 어떤 공장 역할을 한다는 부분들을 볼 때 이 제조업이 계속해서 부진하게 이 부진이 지속이 되게 되면서 지금 중국 경기에 타격을 현재 주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지금 중국이 도시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일자리가 지금 값싼 노동력으로 인한 제조업에서 나오고 있는데 제조업이 위축이 되고 그리고 제조업의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로 인한 어떤 고용 효과가 전혀 발생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도시에 가서 집을 사고 사 먹고 사고 싶으면 사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데 결국 돈이 없다 보니까 그 돈이 나오고 고용이 나오는 제조업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일단 어쨌든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소매 매출, 그러니까 즉 소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차 산업이 전체 GDP의 8.4%를 기록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차 산업인 투자라든지 수출을 뒤집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 볼 때 중국은 아직까지 경제 성장 동력이 내수보다는 수출 쪽에 더 치우쳐져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중국이 지금 현재 얻고자 하는 부분들은 물론 금리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차입 비용을 절감시키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어떤 기업의 어떤 투자, 설비 투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려보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아래 조건 참고해서 좀 볼게요. 자, 3차 산업 비중이 51%고요. 1, 2차 산업보다 더 많은 상황이죠.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GDP에서 8.4%나 성장을 했지만은 현재 GDP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최대 소비처는 맞아요. 소비시장은 맞지만은 아직까지 그 소비시장이 전체적인 어떤 중국의 GDP에 어떤 그 과감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겠다는 부분들은 부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경기가 좋지 못하는 부분들, 산업 생산, 그러니까 투자와 수출이 현재 위축이 되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얼마나 애가 타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중국이 금리 동향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2014년 11월 달 이후부터 지금 10월 달까지 해서 지금 10월 달까지 해서요. 10월 달까지 해가지고 무려 6번이나 했습니다. 자, 시장이 안 좋을 때 중앙은행에서 돈을 푼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 유동성 공급이 호재가 되는 건 맞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불과 1년 사이에 6번이나 했다라는 겁니다. 뭐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소고기도 6번 연속 먹으면 질려요. 솔직히 처음 먹을 때는 맛있지 6번 연속 먹으면 질릴 수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은 금리 인하를 한 번 할 땐 모르겠지만 연속해서 계속 실시를 하게 되면은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시장이 안 좋을 때 중앙은행에서 나선다, 돈을 푼다, 호재 맞죠. 근데 반복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있지만은 경기가 생각만큼 좋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스스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12월 달에도 한 번 정도 더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되게 된다면은 아마 올해는 6.7% 달성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전에 중국 경기를 볼 때 차이신 PMI 지수 그리고 국가통계에서 발표하는 PMI 지표를 말씀드렸듯이 제조업 지표가 일단은 개선이 되는지 여부를 분명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조업 지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은 아무래도 중국의 경기는 조금 살아나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최근 1년 동안 금리 동향, 지금 10월 달이니까 만으로 1년입니다. 만으로 1년이기 때문에 만 1년 동안 금리를 6번 인하, 그리고 지급 준비를 4번 동안 4번이나 인하를 했지만은 제조업과 투자, 아까 부동산 투자죠?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 생산, 이런 부분과 연결시켜 볼 수 있는데 그쪽의 경기가 계속 좋지 않게 되면서 계속 금리 인하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수 경기도 중요하겠지만 1차적으로 뭐가 중요하다고요? 제조업 경기, 그리고 거기서 좀 나가보게 되면은 대외 여건이 개선이 되어야 중국의 경기도 개선이 되줄 수가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 경기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인 어떤 금리 인하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한번 내봐야 되겠죠? 자, 금리 인하를 통한 코스피 대응 포인트. 자, 이 부분도 볼게요. 자, 지준율. 금리 인하는
유동성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호재는 맞을 겁니다. 근데 이 지준율이나 그리고 금리를 통한 이 유동성이 과연 코스피로 유입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음표를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서 그 저금리가 우리나라 코스피 쪽으로 들어왔었고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물론 중국의 자금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이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인가가 분명히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잦은 중국의 금리 인하는 대외 경기 불안 여기에서 비롯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한국도 마찬가지죠. 자, 중국이 글로벌 공장 역할을 한다 그랬죠. 제조업이죠.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죠. 마찬가지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대외 의존도가 지금 100%가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자국 내가 아니라요. 국외 쪽으로 의존하는 그 의존도가 100%가 넘어가고 높은 수출 비중, GDP의 80%가 우리도 현재 수출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중국의 금리 인하가 대외 경기 불안이라면은 대외 경기가 불안하다면 당연히 우리도 수출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재가 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더 압축을 시켜서 코스피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게 된다면은 코스피의 영향력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대외 경기 불안은 대형 수출주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철강, 화학, 그리고 IT, 자동차 뭐 여러 가지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연결시켜 보게 된다면은 대외 경기 불안은 당연히 대형 수출주의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 대형 수출주의 악재가 된다는 것은 대형 수출주의 기관이란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악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은 좋은 얘기, 기분 좋은 얘기 좀 드려보려고 그랬는데 결론은 조금 안 좋은 얘기로 끝이 났습니다. 그만큼 생각만큼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나빠진다는 게 아니고요. 나빠진다는 게 아니라 생각만큼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착안을 해서 올 연말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좀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종목 선택이 그건 어떻게 봐도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선택 힘드시죠? 제가 수요일까지 현재 공개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도TV에 들어오셔가지고 공개방송 한번 참여하신 다음에 시장에 대한 대응 그리고 종목에 대한 논의 이런 부분들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쌤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또는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종목의 전략을 같이 한번 나눠봐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포도쌤과 함께하는 힐링타임 시간입니다. 강의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신청이 좀 많이 왔는데요. 그중에 우선순위 배정이 된 시청자분과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을요, 저희 손쌤이 친절하게 좀 받아주시죠.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또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나요? 모나리자. 모나리자요. 네, 네, 매수 단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6,300원이요. 6,300원에 30%요. 예, 예. 제일 궁금한 게 어떤 부분이세요? 뭐 앞으로 뭐 향후 뭐 그런 거죠. 향후 전망이 예. 궁금하신 거죠? 예. 네, 그 부분 제가 좀 자세하게 얘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 끊고 TV 보면서 차트까지 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모나리자 중국 유아용품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었죠.
이전에 그 유효커가 온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뭐 9월 달부터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전회 한자녀 폐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기대감이 한번 형성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아마 매수가 좀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슈가 일시적인 이슈가 나오고 그 이후부터 아마 전체적인 흐름이 약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모나리자 역시 동일한 흐름이 연출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전에 8월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부분이 3,300원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거의 6,900원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즉 10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요. 한 7,000원 부근에서는 계속적인 조정이 좀 있어 왔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봤을 때 6,300원 수준은 6,300원이죠. 6,300원이라는 수준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았던 가격이었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피보나치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전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최대 언제까지 올라왔는지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38%, 50%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38%를 이탈을 하게 되면서 50%에서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가격이 5,000원이에요. 즉 5,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4,500원, 4,5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3,0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5,000원을 목표 이탈가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전에 보게 되면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6,400원 부근 되게 되면 항상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를 6,400원 수준으로서 정확히 6,450원 수준으로서 좀 잡아보시고 수익을 낸다라는 개념보다는요. 일단은 손절 없이 좀 빠져나와야겠다라는 관점으로서 모나리자 확인을 좀 해보시면 계속적으로 중국 한자녀 정책에 대한 이슈는 나올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타이밍은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중국발에 대한 재료들이 같이 동반해서 뉴스플레이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피보나치에 대한 조정 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도 직접 차트에다가 그려서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또 정쌤을 통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니텍이요. 이니텍이요? 네네. 예, 이니텍 가격하고 비중 물려주겠어요? 11,500원에 네. 15%입니다. 아, 15%. 저 어머님 어떤 부분 풀어드리면 될까요? 이니텍이 네. 13,000원까지 갔는데 예, 제가 예. 매도 타임을 놓쳤어요. 아,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손실 안 하고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네.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향후 전망이라든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일단은 뭐 손실은 조금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주식하라서 손실 나려고 한 사람 없는데 일단은 수익 부분을 낼 수 있는 기간하고 그리고 방법에 대한 부분들 가장 궁금하시고 이 향후에 대한 전망까지 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지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화 끊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니텍.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뭐 매도 타이밍을 놓치었다는 부분들을 좀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도 타이밍을 일단 놓쳤기 때문에 일단은 좀 팔기는 싫으신 것 같습니다. 뭐 소대도 우스갯소리를 드렸지만은 수익 내고 싶어서 주식을 하는 거지 뭐 손실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그렇다면은 향후에 요 종목이 과연 올라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한데 자, 이니텍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삼성페이 관련해서 지금 묶여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그 삼성페이 관련해서 과연 이 종목이 올라와 줄 것인가 말 것인가가 중요한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으로는 조금 올라오기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부분에서 조금 하락이 멈춰져야 적어도 본인이 가지고 계신 가격까지 올라와 줄 수가 있거든요. 자,
제가 왜 직접적인 부분이 아니고 간접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거 종목 그 뉴스를 보시면은 기업계 다 나와요. 삼성페이로 결제되는 단말기 생산 판매업체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지금 9월 16일부터 9월 23일 이 부분까지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향후에 조금은 상승될 가능성이 조금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핀테크하고 그 삼성페이 관련 종목들이 부각이 됐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인터넷 전문은행 핀테크 삼성페이 다 연관성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안 관련해서 그런 부분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한국정보위증 같은 그 종목들 뭐 5%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한국 뭐 전자인증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폭이 좀 크게 나왔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이니텍이 조금 상승폭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뭐 3.6%가 작은 건 아니지만은 다른 종목들과 비교해서 조금 아쉽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인정을 하셨듯이 요거 같은 경우는 21선 만나는 부분, 11,000원 부분에서 이탈을 하는 자리에서 잘 손절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한번 기간이라든지 기다려보시다 생각이 들게 된다면은 요거는 제가 볼 때 만약에 기다린다면 61선 부분까지는 아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9,500원대를 만약 이 갭 부분을 지켜주지 못하게 된다면은 일단 손절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삼성페이 관련해서는 일단은 연관성은 있습니다. 근데 직접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간접적으로 조금 뒤늦게 부각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연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추세를 돌릴지는 저도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61선이는 8,500원까지 추가 하락은 좀 불가피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돌리려면은 지금 돌려야 돼요. 지금 돌리지 못하면은 바로 8,500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9,500원 손절가 일단은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못 파시겠다면은 8,500원 부분까지 어떤 추가 하락은 조금 감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래요. 이니텍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만약 시청자분이 조금 소통하는데 좀 불편이 있으셨다면요. 내일 우리 정쌤이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포도TV에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손쌤이 다음 시청자분과 소통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쌤 받아주시죠.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네, 저기 하림홀딩스. 하리몰딩스, 네. 네네, 5,580원이고요. 네. 네, 저기 비중은 50%예요.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가셨네요. 네, 그래서 요거 현재가 한 2주 정도 되는데요. 네네. 이거를 좀 사고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제가 네. 초보자예요. 음. 주식 초보자인데 네네. 제가 좀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좀 가지고 있으면 좀 괜찮을까? 네, 그러면 전화 끊으시고요. 네, TV 화면 보시면서 제가 줄 긋는 것도 잘 한번 봐주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요즘에 그 닭값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원래 생닭 가격은 굉장히 싼데 왜 치킨값은 비싸냐? 줄여라.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을 해드렸듯이 생닭값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증권사에서 하리몰딩스의 그 예상 실적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잡아놨어요. 그 이슈는 뭐냐면 페노션과의 합병 얘기 때문인데 생닭이 가격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됐든 하림홀딩스의 주가는 큰 변동은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페노션을 인수하게 되면서 분명히 시너지 효과는 있습니다. 국내 글로벌적으로 보게 되면 공유 가격이 굉장히 싸거든요. 그 공유를 들고 온다라고 한다면 뭐 분명히 그 환율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혜로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에서 수익이 전환이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정부에서 그동안 이 곡물 가격을 조금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직접 곡물을 좀 가져오는 방식을 좀 취했다가 이게 하림홀딩스와 같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가져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 쪽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매출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걸 초점을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주가의 위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997년 상장이 된 후에 7,000원이 최고가를 좀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이 한 번 더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었는데 10월 5일 날 세무조사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매수 타이밍을 그때 들어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원래는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졌어야 됩니다. 즉 6,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6,800원대까지 올라가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 저항 부근이죠. 이전에 지지와 저항을 형성을 했던 5,800원 부근을 이탈하게 되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맥시멈 4,1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탈가는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어제의 저점이었던 5,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저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가는 5,000원으로 짧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라가게 되면은 아까 전에 가격을 한 5,800원에서 한 5,900원 수준으로 좀 제가 줄을 좀 쳐놨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 5,900원대까지 일단은 장기적인 목표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마저 돌파를 하게 된다. 그럼 6,800원 2차 목표가까지 해서 일단은 박스권으로 유지를 한다라는 관점으로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량을 줄이는 것보다 일단은 빠져나왔다가 4,3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말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현지에서 판매되는 생닭의 값이 많이 올라서 하림홀딩스도 오르고 농가의 소득도 좀 많이 올랐으면 합니다. 단순히 가공만 하는 치킨 업체의 이득만 취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한 포도쌤들과의 종목 상담 코너인 힐링타임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고요. 본격적으로 저희 포도쌤들끼리 수익률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집어넣고 같이 대응을 해봅니다. 포도TV의 시크릿과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 한 주 동안 어떻게 흘러갔는지 시청자분들과 함께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주쌤의 포트입니다. 현재 4종목이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에 셀룸헤드를 신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아쉽게 윗꼬리가 좀 달리기는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는데요. 14.84% 고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손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역시 5종목 꽉 차 있는 상황에서요. 현재 한솔테크닉스 실적 상당히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37.91%의 고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정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4종목이 포트에 있습니다. 로지시스 한 방에 다시 한번 빵 하고 튀어주었던 것 같은데요. 현재 로지스가 최고 수익률로 48.9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 포트에 대한 간략한 전략을 좀 제시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 일단 포트에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탄력 둔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한 시장에서 업종 자체가 이제는 조금 배당 부분에서도 조금 멀어져가는 당신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GKL을 먼저 포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KL 같은 경우는요. 현재 수익 거간에 여전히 발생되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바닥 따지기 테스트를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31,500원대 부분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요. 다른 종목군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파라다이스의 모습이라든가 또는 최근에 실적이 가장 우리가 카지노 관련 중에 좋을 것이다 라고 언급되는 강원랜드의 추이와 비교를 한다면 탄력이 역시 가장 둔화되었다는 시점이기 때문에 GKL을 포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2종목을 좀 집어넣은 상황에서 셀룸헤드에 대한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룸헤드 동사 같은 경우는요. 인절 관절 관련대와 이식제 쪽에 강점이 있고
수술용 고정제를 통해서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특히 이번에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해외 시장을 진출 확대를 가져가는 원년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역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바닥권 형태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평균적인 값들에 대한 중요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올라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일단 전환 물량에 대한 오버행 이슈가 불완전한 상황이었었지만 이 부분에 전환 물량이 나오는 당일날 소화를 시키면서 올라왔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눌려서 갈 수 있다는 관점으로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목표가 부근에 단기적으로 4,700원을 지난주에 말씀드리자마자 터치를 했습니다. 단기 이익 실현 구간이 충분히 좀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상향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향 조정을 해서 셀루메드 같은 경우는 5,200원대까지 상향 조정을 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단 여러분들께서 만약 4,700원에 이익 실현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눌린 부분이 다시 들어오는 부분에 재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다. 라는 전략으로 저는 셀루머드를 다시 한번 목표가 상향을 해서 고수익 30% 이상으로 목표가를 설정해서 보유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손쌤의 포트폴리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계속 좋으세요. 뭐 잘하니까요. IT들이, 그러니까 IT도 참 좋고요. 그렇죠. 최근에 트렌드상 특히 솔루에타도 최근에 그럼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한솔테크닉스의 경우는 네. 발음도 꼬이네. 오늘 7% 올라가다 보니까 실적 상당히 저등분해갖고 좋더라고요. 뭐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들고 있으셔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올해부터 흑자 전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3분기뿐만이 아니라 4분기 내년이 올해보다 실적이 더 좋다라는 것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포트가 5개가 꽉 찼죠. 그런데 이제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갖고요. 조금 덜 올라가는 부분, 좀 늦게 올라갈 만한 부분이 있는 종목들을 좀 교체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I 컴포넌트를 일단은 현금화 좀 하고선 더 빠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I 컴포넌트 차트 잠깐만 볼게요. 잠깐만 보게 되면은 2011년 저점을 형성을 한 후에 계속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해 실적 전체적으로 수익이 괜찮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지루한 거죠. 저는 이제 더 좋은 수익, 더 빠른 수익을 좀 내드리고 싶은 마음에 종목을 좀 교체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 종목은 엉덩이가 좀 무거운 종목이지만 하림홀딩스로 교체를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때 거의 사상 최대의 실적 혹은 실적에 전환되는 모습을 좀 얘기를 해드리는데 손쌤 저기 삼양홀딩스죠? 네, 삼양홀딩스. 네. 지금 하림홀딩스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요? 네. 아까 집중해 주세요. 하도 여운이 마음이 남아서. 아파서. 네. 네. 삼양홀딩스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거래량이 동반이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되지는 많이 않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작년에 주당 순이익이 296원이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5,627원, 즉 2,000%가 넘는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내년에 7,900원, 올해를 또 뛰어넘는 실적이 나타난다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분기 실적이 2분기를 뛰어넘고요. 4분기의 실적이 3분기를 뛰어넘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3분기, 4분기, 내년까지 실적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종목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조정받았다라는 부분에 일단은 포인트를 좀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는 자회사 부분에서 안정적인 매출로 이제 전환이 되었다라는 측면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차트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자, 30만 6천 원짜리가 지금 조정을 받았죠. 그렇게 되면서 조정을 받고 지금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에 돌파 시도를 좀 하다가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매집을 나타내는 OBV가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항 부근을 돌파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탈가를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탈가는 14만 3천 원, 최근에 저점이었던 14만 3천 원을 이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좀 크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23만 2천 원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손실은 좀 짧게 하시고 수익은 극대화하시는 전략으로 삼양홀딩스 보시면 실적적인 측면으로서의 모멘텀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트에서 좀 무거운 종목이 좀 들어가긴 하네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좀 작아갖고 네. 급등 급락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드시 이제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손절가와 목표가를 반드시 좀 지켜주시는 게 가장 좋겠네요. 네, 손절가는 지키시면 되는데요. 목표가는 더 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 네,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삼양홀딩스가 손쌤의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들어간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우리 정쌤의 포트폴리오도 이번 주에 상당히 지난주 후반부하고 이번 주에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트인 것 같은데요. 점검 좀 해주시죠. 네. 아까 이 여담인데요. 선생님이 약간 저랑 저녁을 먹었는데 저녁이 맛이 없었나 봐요. 정신줄 나와버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유, 한참 저도 그것 때문에 한참 웃었네요. 하리몰딩 때문에. 자, 일단 제 포트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수익 실현 좀 하나를 할 겁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를 일단 수익 실현을 좀 진행을 할 건데요. 참 타이밍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매수 타이밍 정말 좋았었는데 매도 타이밍도 과연 그렇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코스피 오늘장 한마디에서 말씀드렸듯이 2040포인트 돌파가 조금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여기서 더 올라가도 2080포인트고요. 그리고 원래 많은 목표가에서 1650원으로 목표가 수정을 했는데 그 부분도 이미 도달이 돼버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 구간에서 일단 수익 실현을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트 로테이션 일주일 단위이기 때문에 지금 부근에서 내일부터 수익 실현 해 나가시면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 대비 한 27% 정도 수익이 난 상황인데 일단은 비중을 더 못 담은 게 두고두고 좀 아쉽네요. 그래서 비중 20% 담아서 지금까지 왔었는데 일단은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 실현 일단 진행을 하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로지시스 좀 볼 건데요. 요거는 일단은 추가 매수 일단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지난주에 마이너스는 컸습니다. 마이너스 좀 컸었는데 이거를 저는 버리진 않습니다. 2차 시세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버리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조정받게 되면 추가 매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제 상한가들이 상한가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 좀 조정을 받는데 오늘 그리고 내일 조정을 이용하게 된다면 충분히 추가 매수 하더라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매수가 부분이 어차피 7,240원이 매수가인데 7,240원 부분에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주 목요일이 정말 좋은 타이밍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믿고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변동성이 위아래로 30%입니다. 그렇다면 15%, 20% 가다가 충분히 만회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초대 말씀드렸듯이 22일 날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추가 매수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조금 아쉽게 돼버렸는데 일단은 가격을요. 오늘 종가인 7,280원으로 잡지 마시고요. 내일 쪽에 제가 볼 땐 6,900원 21선 부분까지 한번 조정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만약에 제 예상대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최대한 오늘 종가인 7,280원에서 6,900원 사이에 밴드를 설정을 하시고요. 최대한 6,900원에 붙여서 일단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중이 5%인데 다시 한번 5% 비중을 실게 되면서 10% 비중으로 다시 한번 2차 시세를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지금 날짜를 보기에는 8월 25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번 시세가 발생이 되는데 2차 시세 분명히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 보고 들어가는 거고요. 이번에 수익이 지난번 같이 48% 지금 목표가 60%인데 그 정도 가게 나게 되면 이제는 수익 실현을 할 예정이니까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가하면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인게임. 자, 요거는 매수하고 난 다음에 이건 차트 좀 봐야죠. 바로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생각에 조금 아쉽게 돼버렸는데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지금 날짜를 보게 된다면 10월 7일 그리고 10월 8일 날 양봉이 출현이 됐는데 이때 좀 시장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7일 날 8일 날 예상대로 이 윗골이 잡힌 부분만큼 양봉이 잡혔었더라면 아마 일자인 반등으로 계속 갔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N장 반등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힘이 죽어버리고 241선까지 내려왔는데 제가 241선 지지력을 보자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지만 241선 지지력도 조금 아슬하고요. 그리고 오늘 모바일 게임 섹터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조금 미미하다는 부분들을 볼 때 제가 종목 선택의 실적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종목 선택에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N게임은 일단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는 바로 말씀드릴까요? 네, 신규로 네. 편입하시는 거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타이거 헬스케어 다시 한번 ETF에 도전을 합니다. 지금 타이거 원섬이 조금 지지부진한데 지금 제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하려고 한 이유는 지금 제약주 같은 경우에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현재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동결을 하게 되면서 나스닥 섹터가 움직여주는데 나스닥 바이오 섹터하고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 섹터가 같이 현재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연결시켜 보게 된다면은 지금 여기서 일단은 되돌림 현상, 뭐 종고점 돌파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되돌림 현상을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타이거 헬스케어를 일단 편입을 해서 15% 편입을 해가지고요. 일단 어쨌든 실적 나온 섹터, 전체적으로 실적이 나온 섹터는 제약 섹터밖에 없고, 그리고 금리 인하로 인한 나스닥 영향으로는 나스닥 바이오 섹터 강세 영향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지속이 되게 된다면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선택이 조금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종목 선택이 어려우면 차라리 섹터 ETF로 가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25,810원인데 일단 25,000원 이하 쪽으로 한번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종가보다는 무조건 싸게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28,000원 부근 잡고요. 그리고 24,000원 부근으로 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우리 정쌤 같은 경우는 타이거 헬스케어로 ETF로 또다시 한번 도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손쌤 같은 경우도 삼양홀딩스를 신규 편입을 시도합니다. 근데 뭐 두 분이 방송에서 다 못다한 얘기를 이번 주에 한번 준비를 하셨다면서요? 예. 뭐 아시다시피 제 종목이 그래도 좀 버티면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렇게 잡는 기법이 있어요. 네. 호프 기법이라고 해서 제가 또 희망의 기법을 또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정쌤이 네. 어떤 얘기 해 주실 거예요? 저는 큰 얘기 할 겁니다. 나무보다는 숲을 얘기했다는 얘기군요. 많이들 준비해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부터 그 여의도 이트레이드 증권 사학연금회관이죠. 10층에서 또 저희가 무료로 강연회를 좀 진행을 하니까 많이 오셔갖고 제 기법, 그 다음에 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HOPE 호흡 기법, 희망이라는 기법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이제 큰 그림, 숲을 보는 방법 또 한번 배우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포트폴리오 늘 언제나 같이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마무리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KL을 아쉽지만 탄력 둔화로 수익 실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 종목은 여전히 배당의 매력까지 가져가면서 신규 성장까지 가져오면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세 종목은 여전히 한솔테크닉스, 삼성전기, 코리아서킷 보유하고요. I 컴포넌트를 수익 실현으로 빠져나옵니다. 신규로 삼양홀딩스 포트에 시도됩니다. 네, 정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최저점에서 아주 잘 잡아서 ETF로 시장을 좀 샀는데요. 수익 실현으로 빠져나갑니다. 내일부터 이익 실현하시고요. M게임 아쉽지만 손절 처리로 포트에서 제외됩니다. 로지시스 추가 매수 비중을 확대하는 부분이겠고요. 타이거 헬스케어로 신규 편입을 포트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손쌤, 정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들 편안한 오후 되시고요. 오늘 저녁에는 비가 좀 온다고 합니다. 환절기 때문에 날씨도 좀 많이 추울 것 같은데요. 감기 유념하시고 건강 좀 잘 챙기셨다가 내일 또 즐거운 모습으로 시장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